인사한 송인걸 교무님께서 슬법해 주십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회를 보고 있는 이곳 중앙총부는 원불교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총부에서 보는 법회는 원불교 법회 가운데서도 참 중심이 되는 그런 법렬과 법력이 수승한 그러한 법회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중심을 이루는 분들은 세계 사업인 원불교 교중 사업에 일생을 다 봉공하시고 수도원에서 원로원에서 정량 수도하시는 원로 우리 선배님들이 중심이 되시고 계십니다. 스승의 날이 임박해 있습니다마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시면서 내생에 또한 준비를 하는 그런 때가 되기를 간절히 심축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자리에는 중앙총부에 있는 우리 전무치인들과 그리고 예비 교무님들도 함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인근에 대학에서 근무하는 원광대학에 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와 있고 주변의 기관에서도 많이 와 있습니다. 원광대학 같은 주변의 기관에 근무하는 교무님들도 이 법회 날이 되면은 참 앞다투어서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분들이 참 신심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0일 임박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시대의 기운과 함께 크게 융창되어서 모든 일들이 다 함께 서로 행복하게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모두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합하기를 축원하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귀한 법회 시간에 설교의 그런 자리를 얻어서 오늘 저는 교단의 사관이 되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교단의 사관이 되어라는 것은 제가 그 책을 몇 권 낸 적이 있습니다만 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관은 역사사자 벼슬관자 역사사자를 쓰는 사관인데요. 고려시대와 조선조 시대에 역사의 초고가 되는 사초를 작성하고 조선시대 국정기록물인 시정기를 찬술하는 관리를 사관이라고 합니다. 왕의 언동, 말과 행동, 그리고 국가 정치의 덕실, 인물의 평가와 비밀에 대한 사실 등을 견문한 바대로 직필을 하여, 여기서 핵심이 직필입니다. 고든 필을 든다는 것이죠. 바르게 왜곡된 것을 하지 않고 흰 것을 희다 하지 않고 흰 것을 끔다 하지 아니하고 흰 것은 흰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직필을 하여서 후세에 권계하기 위한 것이다. 권계라는 것은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제재하는 것을 권계라고 합니다. 권계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때로는 사관에 대한 강압과 정쟁 등에 휘말려서 직필과 공정성이 결여된 적도 있었지만은 국왕과 집권 관료들의 전자라는 것은 끄리낌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하는 태도를 전자라고 합니다. 국왕과 집권 관료들의 전자와 비리를 은연중에 견제를 해서 유교가 표방한 덕치 구현에 기여한 그러한 사람들이 사관입니다. 사관은 첫째 자격이 문과에 급제를 해야 됩니다. 문과는 대과 중에서 문과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사법고시에서 많이 뽑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한번 과거 시험을 보면 한 20여 명이 과거에 급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호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문과에 급제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또 뽑습니다. 경사에 밝은 사람, 경정과 역사에 밝은 사람, 그리고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 이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문장력이 뛰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조부, 조부, 아버지, 부, 3대, 그리고 외갓집, 외조부, 외할아버지가
흠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품이 공명정대한 사람을 그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후보 그런 사람의 3배수를 갖다가 뽑아서 2조에다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2조에다가 올리면 2조에서 숙고 심사를 해서 그 중에 한 명을 뽑는 것이 사관입니다. 참으로 사관이 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제가 일찍이 이런 책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그때 제가 신문사 기자 편집국장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내가 하는 역할이, 언론사에 와서 신문사 와서 하는 역할이 교단의 사관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사관이 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또 책도 낼 때 교단의 사관이 되어 해서 지금 1, 2, 3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나오면 4권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어른들에게 선물 드린 것은 3권입니다. 옛날에 사관이 되어 이 책 봤는데 하지 마시고 번호를 보셔야 돼요. 번호를. 지금 이번에는 3번, 다음에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4번입니다. 4번.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조선시대 사관과 사초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박홍갑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500년 조선 왕조실록을 탄생시킨 조선의 사관들 1893권 888책이라는 이 방대한 실록의 이면에는 그야말로 쓰리빨 같은 조선의 선비정신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바른 역사를 적기 위해서, 직피를 하기 위해서, 고든 피를 들기 위해서 이 사관의 풍계가 제일 밑에요. 구품벼, 정구품이에요. 구품, 말단 관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구품되기 어려워져. 과거에 급제를 해야 돼요. 과거에 급제. 과거에 급제를 해야 벼슬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 얼마나 그 벼슬을 하기 쉽지 않죠, 그죠? 옛날에 탕관어리도 많고 뭐 나쁜 놈도 많더라마는 그래도 머리가 좋았는가 봐요. 머리가. 구품벼슬아치가 하늘 같은 왕에 맞서간, 왕과 맞서야 돼. 왕은 구품벼슬을 가진 사관이 왕과 맞서야만이 될 수 있는 게 이 사관의 직책이에요. 왕과 맞서간 감투, 왕과 맞서서 과감하게 싸우는 것이 그 사관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서 끝내 붓을 휘지 않고 초계처럼 목숨을 내던진 수많은 사관들의 붉은 자국이 선연히 남아있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세의 바른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부단자루에다가 목숨을 걸었던 조선의 사관들, 과연 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었냐 하면은 역사의 사명감을 가진 사관의 직업의식을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조선 태종 때 이방원, 태종 때 임금이 이제 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정전이 있어요. 정전, 발을 정자, 집전자, 정전이 있는데, 정전이라는 것은 신하들의 조찬을 받고, 조찬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경복궁 같은 데 가면 막 돌이 되어 있죠. 제일 앞에는 정일품부터 쭉 해하고 쫙 뒤에 가면 구품이 있어요. 구품. 그것이 풍계석이 있는데 그 쭉 전부 도열해 갖고 관복을 입고 도열을 해서 임금님에게 아린을 인사드리는 것이 조찬이, 조찬. 조정조자, 아침 조자가 아니라 조정조자. 조정해서 임금님에게 아련을 드리는 시간이 조찬이, 조찬. 신하들의 조찬을 받고 정령을 반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규범을 갖다가 발표한다는 그걸 정령을 반포하고, 외국에서 온 사신들을 접견하는 장소가 정전, 발을 정자, 정집전자, 정전이고, 그 정전은 여러분 이제 조선왕조 궁을 서울 가보시면 경복궁의 건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이런 것이 정전에 해당돼요. 정전에. 그런데 편정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정사를 보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또 쉬고 있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신하들이 쫓아들어와서 중환 도성지 같은 사람이 쫓아들어와서 임금님에게 나라 일을 아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전이거든요. 임금이 쉬는 편전에까지 들어가서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때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병풍 뒤에 숨어서 몰래 엿듣다가 발각이 돼서 혼난 적도 있었어요. 사관에게 태종은 편전은 내가 쉬는 곳이니까 들어오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참 못 들어오게 끓이는 말을 했었어요. 이때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어이다 한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민인생, 민씨의 민인생이라는 사람인데, 민인생은 신의 위에는 하늘이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 한문을 하면 신여 부직, 신여 부직 상류황천이라. 만약 신이 만일 곱게 쓰지 아니하면, 곧을 직자가 들었죠. 직필을, 그죠? 신이 만일 곱게 직필을 쓰지 않는다면은 상유황천이라, 내 위에 하늘이 있소이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고 하늘이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임금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바르게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조선시대의 하늘은 가장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무섭게 하는 것이 하늘. 우리 원불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진리죠. 진리 중에서도 진리가 하늘이에요. 사실. 하늘. 하늘은 가장 무서운 존재였고, 하늘은 바로 이꼬르 백성이었다. 백성이 하늘이라는 것이죠. 민본 사상의 극치였는데, 사관의 배경, 사관의 뒷배는 바로 하늘이자 그리고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관은 지위는 비록 낮지만은 만세의 공론을 지고 있어요. 지위는 낮지만 만세의 공변될 공자, 논쟁할 논자, 공론을 지고 있으니 위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 사관이 위세에 눌려서 두려워해서는 바로 직필을 쓸 수가 없어요. 사서롭게 아부해서도 안 된다. 실로 사관의 임무는 막중한 것이다. 이런 이제 글들이 그 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 때 사관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강직했던 사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인걸이었어요. 백인걸. 수원백신데 이름이 인걸이에요. 어지린자 호을 글자. 송인걸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은 다르지만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3세를 잘 모르지만 유추해 보면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생각해 봅니다. 백인걸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죠? 원불교에도 인걸이라는 이름은 저원추밖에 없어요. 인자는 많이 써도 호글 글자를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인걸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조선조 사관으로는 백인걸이가 있고, 원불교에는 원불교 사관은 송인걸이가 있다. 이렇게 말이 되죠, 그죠? 인사권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관직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옷에도 뭐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옷에 장관 되기 어렵더라고요. 국무총리 되기는 더 어렵고, 그죠? 대통령 되기는 하늘에 더 어렵고. 그런데 장관 되기도 어려워요. 인사청문회 때문에. 다 뒤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어. 전부 다 걸리더라고. 그죠? 막 다 박수 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두운 시절을 다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깨끗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백인걸은 청백리였어요. 청백리. 선조 임금께서 청백리에 임명했어요. 백인걸을. 얼마나 이분이 청렴했으면 그런 청백리를 됐을까요? 그죠? 옛날에 인사권, 관직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자를 3사람을 올리게 돼요. 이를 삼망이라고 해요. 삼망. 석삼자, 발할망자. 3사람. 그래서 우리도 수의단 선거할 때, 수의단 후보 추천할 때 3배수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연유가 있어요. 삼망. 그죠? 예? 삼망이라 하고, 이런 인사의 모든 절차를 도목정사로 했다. 몰록도자, 눈목자, 다스릴 정자, 일사자. 눈을 부릅뜨고 막 인사위원회를 해야 되잖아요. 인사를. 그걸 도목정사라 그랬어요. 도목정사가 열리는 정청이라는 정치를 하는 마루를 말해요. 정청에는 항상 예문관 소속의 사관 2명이 참석하게 돼 있어요. 사관이 탁 바르고 앉아갖고 인사권을 발동하는 도목정사의 회의를 지켜보고 막 쓰는 거예요. 받아 쓰고 막 해요.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인사의 잘되고 잘못됨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감한 사안인 인사에 대해서 직간,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 직간, 곱게 바르게 간을 한단 말이에요. 직간. 신하가 임금에게 곧은 말로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을
간곡하게 간하는 것이 직간이라고 해요. 직간. 직필, 직간. 막 전부 사관이 하는 일이에요. 직간, 직필. 예? 직간을 했던 신하들이 큰 화를 당했어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다 좀 사실을 거슬리고 보기 싫고 힘들어요. 응? 왜냐하면 이 나라의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뭐 우리 원불교의 종고상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려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이름 복잡고 막 사는 복잡고 전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참 바르게 모든 것을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막 때로는 바르게 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이에요. 옆에서 말이에요. 바른 소리 직필을 썼지 직간을 했었지 참 성가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종 때, 조선 중종 때 사관이었던 백인걸은 정청에 참여하기를 부지런히 한 인물이었어요. 백인걸은 예문관 검열이 되었어요. 검열. 예문관 검열이라는 게 예문관 벼슬 중에 제일 낮은 벼슬인데 과거 시험이 돼야 돼. 그 대신에 과거 안 되고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문관 검열 정구품 벼슬이단 말이에요. 정구품 벼슬. 예문관 검열이 되자 하찮은 신진으로서 이미 폐지되었던 직무를 회복해서 부서를 잡고 부지런히 도목정사 인사권을 발동하는 도목정사에 쫓아다니니까 이조에서 그를 매우 꺼려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백인걸은 원래 조광조의 문인이었어요. 조광조의 문인이었는데 조광조라는 것은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일찍이 발탁이 되어갖고 중종 때 발탁이 되어서 아주 일찍이 높은 벼슬도 하고 있는 분이고 나라를 급진적으로 계획하려고 그러다가 왕의 경계를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때 이제 훈구 대신들이 훈구파에서 방편을 썼죠. 그것이 기묘사 1519년 일어난 것이 기묘사인데 주초유왕이라 해서 주 달릴 주자하고 초자하고 합하면 조나라 조자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된다 해갖고 주초유왕이라는 글씨를 갖다가 궁중동산의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서 글씨를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거기에 막 꿀을 먹으려고 달라들어갖고 나뭇잎을 깔아 먹으니까 주초유왕이 드러났어요. 그게 조씨가 왕이 된다, 조광조가 왕이 된다 해갖고 막 중종 임금이 꼬투리를 잡아갖고 신하들이 막 그렇게 아련히 꼬투리 잡아서 조광조를 갖다가 탄핵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게 기묘사예요. 근데 이 백인걸은 스승인 조광조의 제자기 때문에 기묘사 당시에 스승과 동지들을 다 잃고 금강산으로 피신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복권이 됐게 조광조가 그렇게 해서 문과에 급제를 해서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종 임금 때 을사사가 일어났어요. 곧 이어서 1545년, 기묘사원은 1519년이고 을사사원은 1545년이었어요. 을사사가 일어나자 소윤과 대윤, 소윤은 윤원영, 대윤은 윤임이었잖아요. 그죠? 소윤 세력의 미움을 받아서 파면을 당합니다. 안변으로 기양을 가는 등 여러 차례 고초를 겪으면서도 지조를 잃지 않았고 마침내 선조 때 선조 임금께서 청백리에 선발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백인걸이었습니다. 백인걸은 이처럼 백인걸 같이 강직한 인물이 사관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옆에서 붓을 잡고 있으면 누가 감히 정실에 치우친 인사를 할 것이며 그냥 자기 아는 사람하고 봐주는 인사를 할 수 없단 말이죠. 누가 감히 뇌물에 약한 인사를 할 것인가? 그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직필을 들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 정산종사, 주산종사 두 분 형제분의 14대조 할아버지, 저한테는 17대조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조선 중종 때 명신이었어요. 백인걸과 동대 인물이었어요. 백인걸과 동시대를 산 인물이었거든요. 충숙공, 야계, 이제 가야산 옆에 있으니까 야계, 가야산 야자에다 신의 개자, 야계 송희규, 바랄희자 별규자. 우리 정산종사가 별규잖아요. 송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14대조 할아버지 이름을 들어있어요. 본명이. 14대조 할아버지는 바랄희자, 희망칼 때 희자에다가 별규자였거든요. 근데 대종사께서 어떻게 알으셨는지 별규를 주셨어. 14대조부 이름 한자를 땄단 말이죠. 14대조 할아버지 이름을 들어있어요. 14대조 할아버지는 바랄희자, 희망칼 때 희자에다가 별규자. 근데 대종사께서 어떻게 알으셨는지 별규를 주셨어. 14대조 할아버지 이름 한자를 땄단 말이죠. 14대조 할아버지 이름 한자를 땄단 말이죠. 14대조 할아버지 이름 한자를 땄단 말이죠.
약의 송희교도 백인글과 동시대 인물로서 사헌부란 게 무서운 것이에요. 감찰 기능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왕과 신하 관리들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기구가 사헌부예요. 사헌부. 그 사헌부라는 그 간원이 아무나 못 돼. 원불교도 감찰원은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그죠? 지가 발라야지 감찰원을 갈 수 있죠, 그죠? 감찰원장 하려면 자기가 발라야 돼.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감찰원에 가면 감찰을 업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헌부에 아무나 관리가 될 수 없어. 사헌부 관리는 자기 수신이 똑 발라야 돼요. 수신 제가가 똑 발라야 돼요. 근데 우리 저한테 17대조 정상도 14대조 할아버지는 사헌부 장령을 지냈고 또 조금 있다는 지비를 지냈어요. 사헌부 지비는 대사헌 바로 밑에 직책이에요. 사헌부 장령과 지비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상주 목사도 하고 대구 부사도 지냈습니다만 가장 큰 직책은 중앙직에 있는 사헌부 장령과 지비였어요. 사헌부 장령은 정사품이라는 벼슬을 갖고 있고 지비는 종삼품 벼슬이었어요. 이조 판서는 정이품이잖아요, 그죠? 판서들보다 낮은 직책이지만 그 무서운 사람이 판서를 갖다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비 등의 벼슬을 지낸 충절로서 임금 앞에서도 직간, 바른 간, 직간,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가는 옳은 말을 하는 직간하기를 주저하지 않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약의 선조께서도 을사사화 때 탄핵을 받아서 전라도 고산, 봉동 있죠. 봉동, 고산으로 유배를 왔어요. 유배를 오셔갖고 5년간을 계셨어요. 5년. 유배에서 풀려나가갖고 이제 중앙으로 복직이 됐지만은 사양을 하고 고향 성주로 낙향을 했어요. 낙향해갖고 성주에다가 낙향하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 가셨지만은 소성동 옆에 고산정이 있어요. 고산정. 고개 넘어 고산정. 정산용사가 어릴 적에 십리길을 걸어서 공부했던 서당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정산용사 아버지 때까지 500년을 우리 야성송가 종신들이 세거한 곳이 그 고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산정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 하면은 전라도 고산 땅을 갖다가 잊지 못해서 5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그 자리를 잊지 못해서 약의 송희규 우리 17대 조부께서 고산정이라 이름을 했어요. 고산리라 해갖고 높을 꽃자 몇 산자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도 해야 또 재미가 나요. 그냥 딱딱하게 하면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나게 해서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날 세상에는 언론이 바로 사관입니다. 언론이 사관이라는 벼슬은 없어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는 언론이 바로 사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손석희 앵커, JTBC 보도 담당 사장, 손석희가 이끄는 JTBC 뉴스룸 밤 8시 되면 합니다. 월화수목은 제가 웬만하면 꼭 봐요. 왜냐하면 손석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월화수목, 금요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진행하고, 그러니까 월화수목에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룸, 그게 참 볼만해요, 그죠? 팩트 체크도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나오고 막 재밌어요. 볼만합니다. 여러분 혹시 안 보는 분 있으면 보셔도 좋아요. KBS 뉴스만 보시지 마시고.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꾸고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갖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것도 손석희 앵커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전 국민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지만은 그 원초적인 것은 손석희가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언론기관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취재하여서 기사를 작성하고 때로는 의견을 첨가를 하기도 해서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적 기관으로 신문사와 방송국 등이 있습니다.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존재 가치는 사실에 바탕한 정보를, 이게 거짓말 뉴스도 너무 많아요. 요새 거짓말 뉴스가 많아요. 거짓 뉴스가 많이 돌아다녀. 네? 막 스마트폰도 막 날아오기도 하는데 거짓 뉴스를 믿으면 안 돼요. 거짓 뉴스를. 사실에 바탕한 정보와 대중의 여론을 수집해서
독자나 시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향도하고 대중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을 언론인과 언론기관의 존재 가치입니다. 손석희 씨는 참으로 용기 있는 언론인이고 훌륭한 방송인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기자와 아나운서도 예사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녁 8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뉴스룸이 우리 한국 사회를 바꾸고 있고 바꾸었습니다. 군사 정권은 물론 역대 독재 정권은 언론 통제를 강도 높게 자행했습니다. 국가가 공권력으로 사상의 표현, 보도, 출판 등 언론 활동의 내용을 제한하는 언론 통제야말로 민주사회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가로막는 악행 가운데 악행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통제가 이 세상의 악행 가운데 악행이다. 그건 그렇게 현대사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인 KBS만 하더라도 지나간 정권에서 청와대가 보도에 관여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JTBC 같은 경우에도 어찌 외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의연히 옛날 사관의 자세로서 세상의 진실과 정의 구현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하는 모습에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불교 신문도 창간 50년이 됐어요. 이제 창간 50년이 바라보게 됐고, 올해가 6월 1일이 창간 49년입니다. 창간 49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그야말로 창간 50년, 방백년이 되는 것입니다. 원불교 교단도 개교 100년을 넘겼습니다. 103년입니다. 이제는 과잉 보호를 해갖고 과잉 보호를 해서 키우고 돌보고 따뜻거리고 이렇게 해야 될 유아기가 아닙니다. 원불교는 어린애가 아니단 말이죠. 이제는 정상적인 훈육을 통해서 제대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는 청장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불교가. 원불교 신문은 그동안 교화를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로서 사건 기사를 다루지 아니하고 행사 보도 등 단순 기사를 주로 이루었습니다. 사건 기사를 다루지를 않은 신문이었단 말이에요. 종교신문 특히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단의 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큰 일이 벌어져도 그냥 저 뒤로만 소리가 돌아다니지 언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교단의 실상이 제대로 지면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명대 실수 후무강인데 이름은 큰데 실이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 보도를 않고 사건 기사를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교단의 실상이 있는 그대로 제대로 지면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일반 전무 출신 중앙총부 핵심 간부들은 다 고급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긴급 정보를 다 알고 있지만 일반 전무수인들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알 길이 없어. 그리고 재가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적인 정보를 그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화가 발전이 되고 우리 교도수가 엄청나게 불어났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언론이 이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 그래야만 이 교단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런 시각입니다. 이 자리에도 이제 우리 원불교 선배 사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는데 참 언론사에 근무한 분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초창기, 원불교 초창기를 생각한다면 월말통신, 월보, 해보를 만든 분이 누구였습니까? 주산 송도성, 구타원 이공주, 해산 전흥광, 원산 서대원,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진들께서 언론을 만들었어요. 원불교 언론이. 그래서 일제치하의 대종사 당대 때 언론이 굉장히 질이 높아요. 원불교 교단사가 다 거기에 다 녹록히 들어있잖아요. 법회로까지, 예회로까지 다 있어요. 인사동정 전부 다 있고, 대종사 행가하신 여러 가지 동정이 다 있고 말이지, 논설이 다 있고, 거기에 감각감상이 다 있고, 수없는 주옥 같은 선진들의 작품이 다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분들이 원불교의 초창기 에리트들이었어요. 에리트. 그죠? 저는 이제 백인들과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불교 신문사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신문사 어린 나이에 30대 초반에 신문사 기자 7년을 하고 교화계에 갔다가 계속 신문사 안 있어요. 교화계에 가서 또 교화 경험을 쌓다가 다시 편집국장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월산 조원호 교우님이 사장이시는데 제가 편집국장을 했어요. 5년을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만,
지금도 저한테는 사장님이에요. 호칭이 저도 제가 월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사장님 부르고 우리 조원호 경우님한테 사장님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한 분 사장은 영원한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을 6년, 이제 편집국장을 5년간 하고 다시 또 막 그 대구로 갔다가 서울 도봉교당 주임 교무를 했다가 다시 이제 사장직으로 왔잖아요. 그죠? 와서 6년째 대학 6년째 근무하는데 이제 곧 이제 이 자리에 물러날 때가 됐어요. 예. 매주 사설을 씁니다. 매주 사설을 사설을 쓰기가 참 만만치 않죠. 그죠? 이게 뭐 수필도 아니고 감각감상도 아니고 참으로 어려운 글이에요. 이것을 매주 써갖고 6년째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글들은 다 모아서 교단의 사관이라는 책으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자에 썼는데 올해까지 쓰는 3년치를 모아놨다가 교단의 사관이 되어 사관 원불교 신문사 사장직을 그만두고 나면 다음 임지에서 그 책을 내려고 그래요. 그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단의 중대한 문제들이 대중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교단의 중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비 교육자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교화가 뜻처럼 숫자가 막 불어나지 않는 면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일본 치바법인과 오카야마 법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치바와 오카야마 법인 여러분들은 이제 안 가보면은 거기를 안 가 일본을 가서 그 현장을 안 보면은 그런갑다 하게 돼요. 사실상 나무 일이 되기 쉬워요. 사실상. 근데 저는 이제 하도 교육자 강좌 게시판에 선진님들이 막 계획 포럼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사장으로서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강건너 불도 할 수가 없어요. 양심상 언론의 사관의 양심상 사관의 직분상 그래서 제가 현해탄을 건넜어요. 우리 나세현 편집국장을 같이 현해탄을 비행기 타고 건너갖고 일본을 처음 갔어요. 저는 사실 바로 이거지만 일본 좀 싫어해요. 제가 과거 전생에 일본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래 일본을 좀 싫어하는데도 갔어요. 가서 이제 그 현장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치바 교당이라는 교당 후나바시 교당이라고 있어요. 치바는 천엽, 한글로 그대로 한문으로 그대로 읽으면 천엽, 일천천자 나무 잎사귀 엽자 천엽 교당이 치바고 일본말로 치바. 그리고 후나바시는 한문으로 그대로 하면 선교, 배선자의 다리교자 선교 교당인데 후나바시 교당이에요. 그 교당들이 원불교 현재 우리 교당이 아닌데 우리 원불교 교당 간판을 딱 걸고 치바 교당은 그냥 원불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후나바시는 후나바시 교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간판이 그렇고 완전 유령집에다가 무당도 그런 무당집이 없을 정도로 참 그렇게 일본에 그런 교당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교당을 앞장 세워서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20대까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묘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묘지 사업을.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참 통탄할 일이에요.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책임이 누구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현재 실상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작년 2월에 가서 작년 3월 3일자에 사설을 썼어요. 일본 오카야마 치바 법인의 사유와 실태를 고발한다 해갖고 제 장문의 사설을 썼어요. 그러한 문제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른다 하더라도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의 모든 교단의 종급사님이라든지 집행부는 전부 임기가 다 돼가기 때문에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새로 출발하는 그런 새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법의 사정은 문제입니다. 법의 사정은 문제. 그 법의를 향상하다는 법의 향상 운동 그런 운동의 뜻은 참 바람직한 뜻이었습니다만 그것이 관행으로 3년마다 관행으로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정전 법의 등급에 있는 법의 조항에 그걸 점검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어떤 사정 점수를 두고 기준을 두어서 하다 보니까 막 브레이크 없는 고속 열차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 법과 항마이가 7,000명이 7,000명, 출가이가 151명, 열애인은 6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7,000명이라는 숫자가 법과 항마이 돼갖고 법과 항마이는 누구나 될 수 있는 법위가 됐어요. 전무 출신은 나이만 들면 50만 넘으면 학년별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법과 항마이가 다 돼요. 올세 원불교에 돌아가신 선진님들 돌아가실 때 보면은 법과 항마이 아닌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교학과 학교 다닐 때는 법과 항마이가 없었어요. 돌아가시면 누구누구 선생 해갖고 돌아가시갖고 대각전서 천도법문 읽었다면 천도법문을, 그래서 전부 법위가 전부 올라갔어. 예? 수명이 늘듯이 우리가 수명이 늘었으니 법위도 올라가야 되는가 봐, 그죠? 수명이 늘어가 100세 되니까 법위도 다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전 교단이 법위사정 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서 했습니다만은 그 해결 방법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원기 100년 기념 성업회 때 이 문제를 해서 원불교 100년을 기해서 크게 원불교를 성찰하고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대의를 모으고 지혜를 모으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100주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도 혁신 분과라든지 원불교의 그런 적폐라든지 잘못된 거 이런 것을 바로잡지는 아니하고 그런 때 힘을 쓰지 아니하고 어떤 장음공사 건물을 짓는다든지 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쪽으로 치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작업이 결여됐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숙제는 이것을 법위사정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교단적 의지와 지혜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법위사정이나 일본 치바 법인 등 교단의 중대한 문제들이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신문에 보도가 안 되니까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중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내막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단을 통치하고 있는 종급사님이라든지 수의단원들 이런 분들이 교단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하지 않아요. 대중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책임지는 모습도 미흡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불교 신문이 나섰어요. 원불교 신문이 손석희가 한국 사회를 봤듯이 원불교 신문이 나서서 이러면 안 되겠다. 원불교 신문이 직필을 해야 되겠구나. 직관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신문이 했어요, 지금. 법위사정 문제도 대서특필하고 사설을 쓰고 기획기사를 한 달간 다루고 일본 오카야마 치바법인 것도 사설을 쓰고 기획기사를 다루고 이렇게 해서 신문에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정사에 기록되어 있다면 정사에 돌아다니는 유언비어도 아니고 야사도 아니고 정사에 딱 기록이 돼갖고 지금 있어요. 없앨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단 역사가 되는 역사가,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교단 역사가 바로 되고 다른 기록이 딱 든단 말이죠. 다른 기록이 돼. 한 가지만 더 하면 제가 정산용사 탄생 100주년 때 그때 28,000 몇 명이 원광대학 대운동장에 모였어요. 숫자를 참 지방에서 전부 보고를 받고 파악하니까 28,000 명이 되고 중앙에 노안 의자 스탠드에 앉은 의자 다 보면 28,000명이 꽉 차면 돼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바깥으로 보도가 어떻게 나가냐면 5만 명이 왔다고 했어. 문화사회부에서 누가 그냥 5만 명으로 보도 자료를 줘버렸어. 그러니까 온 신문에 5만 명이 났네. 월간원광에서는 그 편집장, 모 편집장이 나는 5만 명이라고 10번을 쓰겠다 그랬어. 10번을 5만 명이 왔다고 썼어. 원광에다가. 원불교 신문은 3만 명 왔다고 썼어. 28,000명이 조금 보탰지. 2,000명 그래도 보탰지 저도. 응? 그래갖고 했는데 세월이 확 지나갔어요. 2000년인데 2000년, 2015년 원불교 100년, 2015년 15년 지나갔고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원불교 100주년 기념 성업 대회를 했어요. 그때 몇 명이 왔다고 돼 있죠? 그때 5만 명이 왔어. 예? 원광대 대운동장에 5만 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5만 명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과 거짓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게 뭐든지 부풀 일이 아니야. 자산종급사님께서 막 저를 불렀어. 어떻게 5만 명이 왔다고 다 온 신문은 5만 명이라는데 왜 원불교 신문은 3만 명이냐고 막 저를 무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급사님 독대를 했거든. 종급식 2천가 저를 따로 불러갖고 그래갖고 종고사님께서 사진을 딱 내는데 꽉 찼어. 원광대 대운동에 앞에서부터 빈자리 하나도 없는 거야. 저는 어디서 있었냐면 제 종고사님 반대편에 앉았었거든. 편집국장 할 때 뒤에 막 3분의 1이 비었어. 뒷자리가. 응? 의자가 다 비었단 말이에요. 사진을 뒤에서 찍으면
행편없이 보여요. 성근성근한 여자가 다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사님 5만 명이 아니고 3만 명도 조금 보태는 숫자입니다. 그랬더니 종교사님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송경호 말이 맞다. 어떻게 그렇게 부풀러서 보도자료를 내고 부풀러서 신문에 내고 하느냐.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 사실 보도하고 할 수 있도록 교정원에서 대책을 세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원불교 신도수도 막 100만에서 140만 막 자꾸 올라가니까 그게 사실 보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대성 교무 문화부장 할 때부터는 원불교 입교한 사람이 60만이다 해갖고 사실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전부 이게 실질적으로 해나가야지 교사가 바로 잡아져요. 그렇게 앞으로 세월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좋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20장 아까 우리가 법봉도 했죠, 그죠? 주산 송도성 종사가 신문을 예독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대종사님께서 물론 경계를 했어요. 주산 종사께서 막 신문 막 열심히 보고 사무 바쁘면 신문 제목이라도 보고 해갖고 막 주산 종사께서 뭐든지 하면 열의가 있으시고 막 성의가 있으시고 하니까 막 그렇게 때로는 지나친 점도 있었어요. 주산 종사도. 그러지만은 주산 종사님께서 신문을 예독한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만큼 사회와 세상의 시사에 세상 일에 밝고 관심이 깊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막 이게 앉아서 자습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단이 해방되고 나서 전제 동포 구호 사업을 서울 등 각지에서 서울 남대문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구호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산종사가 형인 정산종사를 거들어서 이 일을 추진했어요. 앞장서서. 그렇기 때문에 그 선두에 섰던 거죠. 그 선두에 섰던 것은 그만큼 시사에 밝고 신문을 열심히 예독하는 그런 게 한 일례가 돼. 세상 사람 누구보다도 지식이 밝아야 돼. 원불교 정무시인들은, 교무님들은 지식이 밝아야 독서도 많이 해야 되고 세상 일에 대해서 환히 무불통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서 주산종사의 신문 예독한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어른들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원불교 신문을 좀 예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우란 신문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갖고 서울 교구 신문이라면서 막 영역을 침범해갖고 막 묵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광고비도 받고 막 다 해갖고 구독료 우편료도 받고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 지역이 인구의 반이 살아. 대한민국 인구의 수도권의 반이 사는데 거기에 막 묵가로 그냥 원불교 신문과 비교가 안 되는 신문이 막 묵가로 막 돈 안 받고 막 교당에다 법회 때만 내놓으니까 원불교 신문 안 봐도 되거든. 교도들은 원불교 신문인지 한우라인 신문인지 원강인지 구분도 안 해. 지금도 원강신문이라 우리 신문은 원강신문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걸 좀 뭔가 좀 그 발언권이 있을 때 되면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원불교 신문은 50년 됐는데 좀 거들어줘야지. 원불교 신문 보시면 여러분 보면 때깔을 벗었어. 다른 종교 신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원불교 신문이 얼마나 깔끔하고 정돈되고 그 글 내용이 그 수준이 있고 말이지. 원불교 신문을 내놓으면은 어떤 다른 종교에도 꿀리지 않은 정도로 원불교 우리 신문은 역대 우리 선배 사장님들, 선배 편집국장들, 선배 기자님들이 예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 50년 역사에 그런 힘있고 저력 있고 역할하는 그런 신문이 됐단 말이죠. 원불교 신문은 바깥으로 볼 때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원불교 교단이. 왜냐하면 시바법인도 원불교 신문이 나왔지, 법이 사정 잘못됐다고도 나왔지 하니까 원불교 신문이 막 언론의 자유가 있는 신문이 됐어. 그거는 왜냐하면 아주 사관이 조선 왕조 때 사관이 직필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떤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면의 세계가 있긴 있어요. 원불교 신문은 원기 100년대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고 현실 문제에 대해 제가 원불교 신문사에 온 것은 원기 100년 이쪽 저쪽으로 왔어요. 원기 100년 3년 전, 3년 후, 전 3년, 후 3년, 6년을 했지 않습니까? 현실 문제에 대해서 사실적인 정론 직필을 통해서 언론의 역할로 제대로 해서 교단의 미래를 바르게 향도하고 교화 발전, 교단 발전의 실익에 기여하는 그런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불교 신문사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떠날 때가 됐잖아요. 6년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인사님, 제 후임이 넘었는 것 끝났어요. 제 후임이 더 훌륭한 사람이 와갖고 제보다도 더 훌륭한 역할을 하리라고 믿으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을 빌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